참조하시고요. 자, 그래서 고혈압의 예방은 가능하냐? 1차적으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?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더 많아지는데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혈압을 예방하겠는가? 똑같은 얘기입니다. 체중을 유지하셔야 돼요.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피하고, 그 다음에 야채 그런 거 많이 드시고. 이런 걸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1차적으로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다. 예방할 수 있고, 우리나라 음식이 상당히 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싱겁게 먹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. 그래서 이런 소금으로 따져서 하루에 한 6g, 그러니까 아마 티스푼 정도로 2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요. 총 섭취량이 소금으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. 근데 실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하루에 소금 섭취량이 20g을 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20g. 그래서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지만은요, 아직도 짜게 많이 드십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김치 많이 짜잖아요. 라면 한 봉다리가 소금으로 약 2.5g이 들어있어요. 2.5g. 또 대부분의 이런 절인, 장아찌, 이런 멸치젓, 또 통조림 음식, 과일을 제외한 통조림 음식 다 짜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음식을 가능하면 안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식사하실 때 이런 소금 치고 그러는 거를 안 하시고. 그러면 이 염분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병증이 많이 와요. 혈압이 높은 분 또는 혈압이 높지 않아도 이 외국 특히 일본 사람들이 온 걸 보면은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시점에서 이 혈압을 다 재고요. 염분을 이분들이 얼마나 섭취하는가를 다 조사했어요. 그래서 한 10년 후에 가서 다시 봤더니 염분 섭취가 많은 분일수록 뇌출혈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뇌졸중도 많이 오고. 그러니까 염분 섭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혈압도 더 올라가고 뇌출혈의 위험도 더 많아집니다. 많아져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 통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그래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이 고혈압은 치료하면 무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수 있거나 젊은 나이에 아주 반신불수돼 갖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고혈압을 잘 치료하면 무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분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교정하면 고혈압으로 진행을 줄일 수 있고요. 또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를 하면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 가족 중에 혈압이 있는 분, 또 나이가 드시면은 혈압을 자주 재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증상이 없어도. 혈압은 쉽게 가서 잴 수 있거든요. 웬만한 슈퍼에 가면 다 있잖아요, 혈압제. 또 병원에 가면 다 외래마다 다 있거든요, 혈압제. 잘 재보시고요.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혈압을 잘 치료하시면은 합병증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요. 따라서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고혈압은 무섭병이지만 내가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를 하면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.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이 혈압을 잘 치료하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. 그럼 이런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게 꽤 많이 있으세요, 보면은.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? 어떤 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쉬는 시간에 봤더니 젊으신 분이 젊을 때는 혈압 치료를 안 해도 돼. 혈압이 높으면은 늙어서 해도 늦지 않는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맞겠습니까? 혈압은 젊었을 때는 치료 안 해도 되고 늙어서 해야 된다. 아니죠. 혈압이 이 사람이 나이가 젊은지 나이가 드셨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?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젊었을 때부터 잘 치료를 해야 되고요. 또 혈압은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근데 그럴까요?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유전에 의한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영향은 많이 받죠. 그래서 내 부모님 두 분이 다 혈압이 높으시면 내가 혈압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두 분 중에 한 분만 높아도 혈압이 높을 확률이 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은 있지만은 유전병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.
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것이 관여해서 오는 거고요. 또 혈압은 이렇게 잘 치료가 되면은 약을 끊어도 된다. 그래서 그런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. 그래서 실제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아이 거기서는 그러죠 그러고 타간 다음에 집에 가서는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꽤 있어요.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건 중요한 문제죠. 현실적인 문제고. 그래서 혈압을 내가 약을 열심히 들고 생활 습관을 많이 개선해서 혈압을 잘 조절했어요. 그래서 뭐 한 130, 80 이렇게 떨어뜨렸어요. 한 1년 이렇게 잘 하면은 한 번쯤을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하는 것도. 자, 그래서 그렇지만 이때는 약을 천천히 끊어야 됩니다. 천천히. 갑자기 모든 약을 다 끊으면 안 되고요. 약을 하나씩 조금씩 끊어가 볼 수는 있어요.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싱겁게 드시고 체중을 줄이는 그런 같이 하면은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오랫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. 오랫동안. 그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은 갑자기 약을 확 끊어버리면은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약을 끊어도 된다. 뭐 부작용이 많아서 약발이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. 그래서 안 먹는다. 이런데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약은 오랫동안 드셔도 큰 합병증이 없어요. 합병증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. 다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혈압은 많고 무서운 병입니다. 발견을 늦게 하고 치료를 안 하면.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.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괜찮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